엄마 작가가 되다 시즌2 18번째 이야기 위닝 컬러의 이랑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작가가 되다 시즌2 그 6번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엄마의 문장을 쓴 김화경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엄마 작가가 되다 시즌2 마지막 북토크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화제의 책 위닝 컬러를 출간하신 비주얼 전략가이자 위박스 브랜딩 대표님이신 이랑주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랑주입니다. 지금 화면만 보시는 분은 한 1000여 명이 온 줄 알겠어요. 지금 함성은 한 1200명쯤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후끈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죠? 그래서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컬러 브랜딩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전 질문지도 이미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작가님 강연이 시작되겠습니다. 우리 경청하면서 듣겠습니다. 네, 강연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강연을 하려고 PPT를 여기 다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여기가 너무 협소하고 빔 프로젝트를 비출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와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찍 도착을 해서 제가 한 30분 전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강연보다, 강연은 제 책에도 거의 다 나와 있고 또 카이로스 북클럽이라고 풀 버전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를 보면 제 강연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같은 여성들이고 한 분 빼고 죄송해요. 같은 여성들이고 또 일을 하거나 일을 해왔거나 잠시 멈춰졌지만 언제든지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고 그 마음 안에는, 그리고 또 엄마 작가가 되다라는 주제처럼 또 책을 쓰고 싶거나 또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북토크로 강연 없이 그냥 서로 궁금했던 거, 이랑주 작가님 몇 살이냐 이것만 빼고 어떤 질문이든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커뮤니티에서는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일찍 오신 분들이 다 너무 좋다, 다른 데서 못 들은 얘기들을 좀 그냥 진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그런 자리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제가 강연보다는 그냥 강연 해달라면 중간에 서서 또 강연도 할 수는 있어요. 예,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책 속에서 책 읽으면서 궁금하셨던 거,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면은 자료는 어차피 책 안에 다 있으니까 강연으로 제가 또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궁금한 부분들, 질문지 사전 받기는 했지만 오늘 아침에 또 갑자기 떠오른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제 저랑 또 인스타에서 주고받으면서 또 그런 질문이 떠오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그런 질문과 답변들 어떤 얘기든지 좋아요. 제가 이랑주 박사님이 살아오시면서 위기가 있었을 때 어떻게 극복했냐, 요즘 멘탈이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 얘기들 뭐든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 저랑 다 인스타 친구시죠? 네, 거의 대부분 인스타 친구시고 제가 항상 찾아가가지고 댓글도 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낯설지 않고 저도 여러분들이 낯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1200명의 박수 동의. 자, 좋습니다. 평소에 누구든지 좋아요. 궁금하신 부분, 오늘 또 만났으니까, 아까 만나 뵙고 싶어가지고 뭐 하려고 했는지 다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 쭉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손 들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시키면 안 한다니까. 자, 뭐든지. 오늘 미리 질문 하나 받은 것 중에 네. 책이 왜 그 컬러인지 궁금하다고. 궁금해요. 책이,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이런 거면 이제 컬러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강의랑 똑같아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왜 이 컬러로 하게 됐냐면, 블루가 가지는 기운이 있어요. 모든 컬러는
에너지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블루는 되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거의 한 2년 6개월 동안 겪으면서 사람들이 모두 우울하고 침울하고 좀 희망에 대한 그런 갈망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갈망과 그다음 노란색은 되게 긍정적인 또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색 대비로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색깔을 쓸 때 보색 대비를 쓰면은 매대에 놓잖아요. 그 우리가 책이라는 게 저도 이제 책을 만들게 되고 매대에 놔두고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에 이 책들이 다 진열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보색 대비라는 거는 빠르게 전달돼요. 두 컬러가 상충되면서 잔상이라는 걸 남기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쇼핑몰을 운영을 한다. 여러분 중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메인 화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스마트폰 잠깐 빌려주세요. 제 가방에 있긴 한데, 그렇죠. 자, 이 작은 화면에서 쇼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작은 화면에서 맨 위에 어떤 쇼핑몰을 우리가 열게 되면 진짜 메인 배너가 한 5cm에서 6cm 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메인 배너에 무채색을 쓴다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무채색은 눈에 띄지 않는 색이거든요. 무채색, 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라인 쇼핑몰이다, 블로그다 그러면은 제일 첫 화면에 오는 컬러들은 무조건 밝고 경쾌하고 화려한 색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클릭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두 가지 에너지의 컬러가 약간 보색 대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화면에서 봤을 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 컬러로 선택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 됐죠. 그래서 덧붙여서 제가 강의나 다름이 없네, 뭔가 화면이 없죠. 강의나 징배가 없네. 그리고 쇼핑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욕구는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변화에 대한 욕구와 안정에 대한 욕구. 근데 쇼핑몰에 가는 사람들은 무슨 뜻으로 가겠어요? 그렇죠. 역시 똑똑해. 변화에 대한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쇼핑몰을 가게 돼요. 그런데 쇼핑몰을 갔어요. 핑크색 원피스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갔어. 막 입어봐. 딱이야. 막 샵마스터도 난리가 났어. 너무 예쁘다고. 근데 그거 사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여기 막 핑크색 원피스 입은 사람 누가 있어? 한 명도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뭐 사요? 베이지색, 흰색, 회색, 검정색 중에 골라요. 그 순간에 어떤 욕구가 발현이 되냐면 인간은 안정에 대한 욕구가 발현이 돼요. 그런데 쇼핑몰에 처음 갔을 때 회색, 검정색, 무채색을 보면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자극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소상공인 점포로 가보면 어떤 일이 많냐면 우리 고객들은 검정만 사요. 검정색이나 흰색이나만 진열해 놓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기 옷장에서 늘 보는 거기 때문에 주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화점을 가보면은 코디네이션이 되게 잘 되고 그 컬러들을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반복을 시켜 놓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호응이 좋은 거는 이랑주 박사님을 이미 인스타에서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미 자기는 다 알고 있어. 나에 대해서. 지금 요즘 사업 새로 하는 거 어떠세요? 저한테 막 물어봐요. 이미 내가 사업 뭐 하고 있는지, 어제 뭐 하고 왔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주 보고 친숙한 거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컬러를 내가 주제 컬러를 썼다 그러면은 이걸 반복해서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컬러를 쓴 거는 그런 이유지만 또 전략적으로는 고객의 눈에 빨리 가닿게 하기 위해서고 또 출시 시점이 5월 달이었기 때문에 이 책이 한창 팔리고 이렇게 모임할 때는 여름이다. 그러면 붉은색보다 푸른색이 좋을 거다라는 이런 전략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노란색과 푸른색을 사용을 하게 됐어요. 답변이 됐죠? 네. 또 궁금한 거, 뭐든지 컬러에 대한 얘기도 좋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오늘도 사리를 이제 블루로 입고 온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스카가 블루예요. 그래서 하스카 대표님 지금 블루 입고 오셨죠. 내가 블루 입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블루를 했고, 요즘 제가
책 표지가 블루와 옐로니까 시계줄도 블루하고 옐로, 가방도 이렇게 저도 전략적으로 이 색을 계속해서 노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주 보는 거, 오래 보는 거, 친근한 거를 인간의 뇌는 신뢰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이 시즌에 미는 컬러가 있다, 내가 주제 컬러가 있다 하면은 그 색을 꾸준히 써야 돼요. 내가 한 달 정도 써봤는데 고객 반응이 없어요. 당연하죠. 티파니는 100년 동안 티파니 블루를 썼고, 스타벅스는 30년 동안 그 컬러를 썼고, 모든 브랜드들은 뭐 오뚜기, 오뚜기 아니고 오뚜기 케찹, 그치, 케찹. 하인즈, 그렇고, 바나나 우유. 빙그레. 바나나 우유도 거의 50년간 그 노란 단지와 그 형태를 반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친근함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컬러를 쓸 때, 남이 못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그거를 최소한 꾸준히 1년 동안 내 주제 컬러다. 황도님 오늘 왜 보라색 안 입고 왔어요? 황도님 처음 뵀을 때 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예쁜 원피스를 입고 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 오는 사람들이 그날 다 무채색이었어요. 그런데 황도님이 전략적으로 보라색을 입고 왔기 때문에 제가 그날 황도님을 보라색 입고 오신 분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름을 우리는 내가 입력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이름을 입력하기는. 그런데 그분이 그날 입은 옷 색깔은 빨리 인지가 돼요. 그래서 컬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 뇌와 관련된 거거든요. 제가 쇼핑 원리를 얘기하는 거는 드릴까요? 그래서 글, 이미지, 컬러 중에 우리 뇌의 전달 속도가 제일 빠른 게 컬러예요. 글이 제일 늦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지나가다 보면 구구절절히 자기 빵이 왜 식빵이 6,000원인 이유에 대해서 막 설명을 적어 놓잖아요. 뭐 대관령의 목장의 황소가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래서 착유를 할 때 모차르트 3번의 그 평온한 음악을 들으면서 착유를 한 우유에 치즈를 가지고 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6,000원이 넘어요. 다른 식빵보다 2배 비싸요.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는다는 거예요. 왜 안 읽냐 하면 인간의 뇌는 하루 종일 엄청나게 많은 걸 입력해요. 여러분도 오늘 여기 오기까지 아침에 진짜 엄청 땀 뻘뻘 흘리면서 아까 누가 지금 여기 두피에다가 막 휘휘 하시는 분 보니 제가 엄청 힘드셨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만약에 오늘 아침에 아기가 아팠으면 제 얘기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맞잖아요, 지금. 근데 엄마가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어. 지금 이거 끝나고 어떤 경로로 병원에 갈지밖에 없어요. 고객은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서비스에 관심이 없다. 90%가. 그리고 90%가 다 지워요, 이걸. 다 지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다 지우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찬 고객들한테 내가 마케팅하고 광고하면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못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못 집어넣는데 집어넣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게 글, 이미지, 컬러 중에 컬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부엌의 서랍을 한번 열어보세요. 핑크색 스푼이 하나씩 들어있죠. 베스킨 라빈스에서 준 거. 전 국민 서랍에 하나씩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딱 보고 나뚜루의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자주 보고 오래 보고 친근하게 본 것들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뚜루보다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다고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맛은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스킨 라빈스는 더 자주 봤기 때문에 베스킨 라빈스의 아이스크림을 먹으라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지령을 내려요. 그래서 우리는 베스킨 라빈스의 그 스푼을 보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킨 라빈스는 진짜 전략적으로 이 컬러를 잘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컬러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빨간색 옷 입고 오신 분 제가 오늘 기억할 것 같네요. 네, 빨간색에 금색 목걸이. 네. 범상치 않은 기운이 팍 느껴지는. 괜찮아요. 목걸이 꺼내놓으세요. 자기 분명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거기 공지가 그렇게 나갔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의 옷을 입고 오세요.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컬러죠. 네.
네. 왜 빨간색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거일 수도 있고 이런 느낌으로 제가 보여지고 싶은 것도 있고.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죠? 뭐 이제 에너제틱하고. 에너제틱하고, 네, 열정적이고 좀 두려워하지 않고 좀 도전적인 예, 그런 좀 이미지로 저도 이제 저를 약간 이렇게 퍼스널 컬러를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박사님이 이렇게 가면에 그렇게 또 미리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하나 있기는 해요. 제가 이 색이 저도 네네. 무채색을 좀 네네. 입긴 한데 이 색으로 제가 입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그렇게 입고 와봤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오늘 다 궁금한 게 퍼스널 브랜딩에 관련된 걸 거예요. 내가 나의 색깔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붉은색이 가지고 있는 컬러가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이미지를 갖거든요. 우리가 그 컬러가 제가 전달 속도가 되게 빠르다고 했잖아요. 빨간색을 즐겨 입는 마인드 파워의 조성희 대표 알고 계시죠? 네. 얼마 전에 조성희 대표님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성희 대표님한테 왜 빨간색을 본인의 컬러, 퍼스널 브랜딩의 컬러로 정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옛날에 켈리체 회장님하고 같이 강연을 한 적이 있었대요. 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날 갔었는데 그때 태극기를 형상해가지고 켈리체 회장님은 블루 그리고 조성희 대표님은 레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다 입고 갔죠. 경공감리를 다 온몸에 장착하면서 막 블랙도 라인 찾아가 집에 있는 올 코디 해가지고 저는 이제 태극기에 경공감리까지 다 장착하고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강연이 끝나고 아마 켈리체 회장님 팬들이 조금 비중이 많았나 봐요. 근데 나중에 조성희 대표님이라는 이름은 기억 못해도 그때 빨간 옷 입고 나오신 분이라고 정말 많이 기억을 해주셨대요. 그러면서 이게 색이 전달 속도가 되게 빠르구나 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근데 저는 당연히 알고 있죠. 이쪽 전문가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가 마인드 파워니까 솔직히 파워가 블루보다는 더 에너제틱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붉은색을 마인드 파워의 컬러로 정했고 펜부터 노트부터 티셔츠부터 이게 졸업장 같은 거 주잖아요. 우리가 마인드 파워 그 과정을 이수하면. 그래서 거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당 나갈 때 큰 행사가 있을 때 무대 했을 때는 무조건 빨간색을 입고 나가라. 그래서 블루 계열은 될 수 있는 한 자제하고 빨간 톤에서 밝은 거, 어두운 거, 그 톤 안에서 계속 활용을 하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를 정하는 방법은 지금 내가 어떤 컬러를 좋아하는 컬러가 다 있을 거예요. 무슨 컬러 좋아하세요? 핑크. 핑크. 네. 왜 핑크 안 입고 오셨어요? 네, 오늘 좀 가리고 싶어. 오늘 괜히 눈에 띄기 싫어가지고. 그렇다보다 핑크 원피스가 지금 좀 살이 쪄서. 안 맞아가지고. 빼고 있는 중이어서. 아니요. 그럴 때도 과감하게 저는 입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컬러로 퍼스널 컬러를 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내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컬러를 핑크색을 좋아하면 핑크색을 쓰면은 내가 에너지를 받고 기운이 너무 좋다. 그러면은 그 핑크색을 나만의 컬러로 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이런 자리에 오면 뭐 내가 살이 찌건 말건 상관없고 그러면 핑크색 스카프라도 하고 왔어야지. 그치? 핑크색 마스크라도 하고 오고 핑크색 팔찌라도 하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핑크색을 내 몸에서 놓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 방법은 내가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커뮤니티를 만들 건지 내 유튜브를 만들 건지 블로그를 만들 건지 그때는 대상이 있죠. 내 유튜브의 대상이 누구예요? 내가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서 조회수를 올리는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엄마 작가가 되다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대상자는 엄마예요. 21세의 남성일 리는 없다는 거죠. 18세의 고등학생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타겟은. 그러면은 이 엄마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에너지가 뭔지 알아보셔야 돼요.
이 방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에너지가 뭔지. 그러면은 내 퍼스널 컬러는 지극히 내가 비즈니스를 하지 않겠다면은 내 좋아하는 컬러를 쓰면 돼요. 근데 여기 빨간 옷 입고 오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내 안에 그런 열정을 끌어오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그 에너지를 주려고 하는 욕망이 되게 강하죠. 대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는 대상자가 없는 경우, 즉 개인적인 성향.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자가 있는 경우 대상자에게 맞춘다. 이게 비즈니스 관점에서 퍼스널 브랜딩이에요. 요즘 1인도 다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색깔을, 그래서 이제 오케이, 알았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는 나 쓰면 끝. 뭐 이거는 전혀 대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뭐 검정색을 눈이든 코디든 이든 다 칠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대상자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 대상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1번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독서 클럽을 만들었다. 독서 클럽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독서 클럽인데, 이 독서 클럽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아요. 독서 클럽이. 근데 그 잘 됐다. 올해 클럽. 올해 클럽으로 하자. 올해 클럽. 자, 올해 클럽의 주제 컬러가 뭐예요? 짙은 퍼플. 네? 짙은 퍼플. 짙은 퍼플이다. 자, 그러면은 올해 클럽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책 한 권을 정해서 멤버들이 같이 깊게 읽고 내 삶에 적용해가지고 어제와 다른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아, 좋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깊게 읽는다는 거. 많이 읽는다가 좀 1년에 한 권을 읽더라도 깊게 읽는 게 여기에 존재 이유네요. 그렇죠? 깊게 같이 읽는 거. 두 번째, 여기가 다른 데와 차별점. 다른 데와 차별점은 말씀하신 대로 많이 여러 여러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깊게 읽어서 하나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독서 모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핵심 고객이 누구예요? 핵심 고객. 응. 책과 그리고 글쓰기 그리고 네. 콘텐츠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아, 나이는 상관없고. 나이는 성별 상관없고, 상관없고. 스펙 상관없고, 예, 남녀 예. 상관없고, 외모 상관없고, 체중 상관없고, 네네. 상관없고. 키 상관없고. 정말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네. 내가 뭔가 정말 보신해서 함께 이걸 읽읍시다라고 정한 책을 읽으면 내 삶이 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첫 번째 존재 이유가 다시 올라가서 한 번 더 다시 정리해 주실까요? 존재 이유, 아까 존재 이유는 이 클럽의 존재 이유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시간이고 유행하는 책들을 따라가서 그 책을 많이 읽는 그런 시간을 제공한다기보다는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책 한 권을 정해서 그것으로 가치를 만들어 보자.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책 한 권. 정해서 차별, 같이 그쵸. 깊게 그런 읽는. 독서. 그리고 핵심 차별성은 깊게 읽는 네네. 독서 모임. 그리고 세 번째는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다 광범위하게 네. 책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오케이. 이렇게 딱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그래서 정해보는. 컬러가 짙은 퍼플. 짙은 퍼플. 왜 짙은 퍼플일까요? 뭔가 이제 색깔은 짙다라고 했을 때 책에도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 전문성을 나타내고 싶었고 블루나 이제 레드 계열은 좀 각각의 그 특성이 있지만 퍼플은 뭔가 신비해가지고 클럽에 가면 뭔가 좀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신비감을 주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짙은 퍼플을 옷을 입고 오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하신 것 저희가 계절성을 되게 중요시 여겨가지고 퍼플이 여름에 되게 좀 약간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어떤 카드뉴스나 이런 거에 되게 비중을 작게 정말 퍼플은 정말 적소에 조금만 15% 이하로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레콘에서 오레클럽으로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 책을 항상 이렇게 깊게 읽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한데 제가 오레콘이 보라색이라는 걸 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레콘을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라색이라고 하니까 보라색이 얼핏 떠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보라색을 여름에 쓸 경우에는 어떻게 쓸까?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시원한 컬러를 대비를 하지 않을까? 그 색은 놔두고 비중을 네네네네. 낮추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옅은 하늘색을 깔고 짙은 보라색을 글씨로 쓴다든지, 그래서 보라색을 어디에라도 계절과 함께 노출시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오레콘이 이제 북클럽하고 온라인 많이 하시죠? 네. 네네.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그 여러분만의 풍선도 좋고요. 아니면 머리띠도 좋고, 뭐 보라색 스카프도 좋고, 손수건도 좋고, 그게 하나의 컬러로 어떤, 우리 옛날에 그 H.O.T 하면, 하늘색 풍선 막, 제키 뭐 하면 뭐 노란 풍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것처럼 그 컬러로 이게 끈끈한 굿즈가 있으면은 이게 결속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꼭 뭐 보라색, 노란 손수건을 흔들며 태진아 노래 있잖아요. 그것처럼 보라색 손수건을 흔든다든지, 무언가 다 같이 하면 보라색 펜을 쓴다든지, 무언가 우리를 나타내는 컬러를 굿즈로 만들어서 각인시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조금 더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럼 우리가 같이 독서 모임 할 때 노트 많이 쓰잖아요. 그럼 노트 커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노트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보라색으로 그런 활동들을 조금 더 하면 좋습니다. 저희 노트입니다. 아, 네네네. 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봐 주죠. 더 꾸준히, 더 오래, 자주 노출하고, 그것도 인스타나 우리가 하는 커뮤니티에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라색이 듣는 순간, 보는 순간, 우리 올해 북클럽이라는 게 바로 인지될 수 있도록,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굿즈 얘기했는데, 굿즈가 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나 컬러 커뮤니케이션에서 굿즈가 되게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베스킨라빈스 스푼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은 이걸 인간의 뇌 속에 침투하는 방법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노티드라고 아마 청담동에 유명한 도너츠 가게 아실 거예요. 다 한 번씩은 드셔보셨죠? 자, 노티드 카페를, 나는 카페에 도너츠를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당 올라가서 큰일 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노티드를 다 알고 있어요. 저 스마일 보니까 갑자기 노티드 생각나네요. 그렇죠? 노티드에서 스마일 하죠. 자, 노티드 대표님이 인터뷰한 거를 제가 봤어요. 아, 이분은 브랜딩과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다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굿즈는 고객과 나를 24시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예요. 노티드 도너츠를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매일 먹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교통카드라든지 펜이라든지 노트는 어때요? 우리가 매일 들고 거의 들고 자주 들고, 그러면은 교통카드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24시간 우리 브랜드와 연결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게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노티드가 내 여기다 맨날 주렁주렁 달고 다녀, 교통카드를. 그랬는데 내가 갑자기 친구랑 청담동에서 모임이 있거나 하면 다른 카페 가겠어요? 아니요. 자주 보고 오래 보고 익숙한 거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티드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굿즈를 만든 이유예요. 스타벅스, 우리가 뭐 1년 365일 중에 360일을 가진 않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갈까 말까요, 솔직히. 그런데도 스타벅스가 우리 뇌 속에 그렇게 강하게 작용을 하는 이유는 굿즈, 스타벅스 텀블러 엄청나게 많이 들고 다니죠. 그 여름 되면 막 그 가방 사려고, 그 뭐라고 다른 데 똑같은데 그 마크가 하나 주는 의미. 근데 스타벅스가 이 굿즈를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이미 우리 일상 속에 너무 많이 침투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노예가 된 거예요. 우리 뇌가 이미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해 북클럽도 이런 다양한 굿즈를 여력이 된다면 시즌별로 올해의 노트, 뭐 내년에는 보라색 펜,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씩 계속 만들어서 그 굿즈를 어떤 시리즈로 쭉 연결해보는, 독서도 좋지만 그 독서를 더 깊이 있게 만들고 오랫동안 사랑받게 하는 게 이 컬러 굿즈의 역할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뭐 장표가 여기 없어도 그냥 뭐 장표가 보이는 듯하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죄송해요. 겸손해야 돼요. 네, 웃겨드리려고 제가 한 거예요. 자, 또
그래서 저도 이제 제 하는 지금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데, 예를 들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장파랑이라는 별명이 옛날부터 있어서 파랑 옷을 되게 옛날부터 잘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 닉네임이 좋아서 저는 그걸 사용을 하고 싶은데 그 박사님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저는 엄마들 대상으로 지금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엄마들이 좋아하는 그 30, 40대 여성의 어떤 호감 있는 컬러는 보라로 지금 많이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라색에 대한 어떤 감흥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조금 감이 안 들더라고요. 그럴 때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아까 듣긴 했죠. 퍼스널 컬러는 있는 거지만 이제 하는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대상이 있으면 그 컬러를 가져가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선정하는 게 생각보다는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비즈니스를 할 거면은 철저하게 비즈니스 마인드를 해야 돼요. 내가 파란색을 좋아하면 집에서 걸고 입고 자고 그건 상관없어요. 덥고 막 칠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어떤 비즈니스로 이 컬러를 목적성으로 쓴다면 철저하게 그 비즈니스의 대상자의 컬러를 맞춰야 돼요. 나 좋아하는 거는 그냥 집에서만 하세요. 철저하게 그냥 비즈니스 관점이에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상으로 하는 고객이 보라색을 좋아하는데 내가 파란색을 쓰면 그 사람들이 컬러 에너지에 대해서 전혀 딸려오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철저히 내가 비즈니스를 할 생각이라면은 그 대상자들이 추구하는 에너지와 컬러에 맞는 거를 선정을 하시는 게 답이에요. 맞아요. 네네네. 저는 이제 책 한 권을 내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을에 도서관 강의가 있어요. 네네. 이제 소통 강의가 있는데 엄마들을 위한 위로와 힐링의 시간을 좀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그럴 때 이제 컬러 브랜딩을 좀 적용하고 싶은데 저는 사실 이렇게 뭐 주제 컬러라든지 여기 아직은 조금 브랜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 그래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컬러를 그 날을 뭐 그날 앞으로 시작될 거지만 그럴 때 어떻게 좋은 질문이에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어제 KB에 강의를 갔었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옷을 입고 갔을까요? 당연히 노란색이에요. 당연히. 내가 저도 핑크색 좋아하거든요. 집에 핑크색 이불 덮고, 핑크색 잠옷 입고, 저는 핑크색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KB에 강의를 갔어요. 그러면 내가 노란 자켓을 입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면 노란 시계줄 다 바꿔요, 또. 노란색으로. 노란 시계줄로 바꾸죠. 마스크 노란색으로 샀어요, 제가. 끼고 갔어요. 그럼 내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무대에 오르는 순간 거기에 있는 200여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 커뮤니케이션은 이렇게 빠른 유대감을 만들어요. 빠른 유대감. 그래서 제가 삼성 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흰색에 바지까지 다 파란, 신발까지 파란 걸 거야. 그럼 제 몸속에 파란피가 흐릅니다. 이러면 강의 이미 끝났어요. 이미 이 사람들하고 나가는 패밀리야. 저는 KB에 가면 KB 패밀리가 되고 삼성에 가면 삼성 패밀리. 얼마 전에는 SKT 강의를 가서 빨간색이죠. 집에 있는 빨간색 마스크까지 빨간 귀걸이까지 다 하고 갔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내 강의보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온 이 컬러에 그냥 막 좋아가지고 끝났어요. 뭐 부회장님 내려서 막 써. 다음에 또 와주세요. 이렇게 컬러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만약에 오시는 그게 거기에서 오시는 그분들이 중요해요. 그 강의를 주최하는 주최 측이 중요해요. 자, 앞으로 대표님을 누가 불러줄 것 같아요? 주최 측의 그 주최 측의 컬러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도서관 주제 컬러, 거기에 주제 컬러.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누가 불러주느냐가 비즈니스 관점에는 중요해요. 돈을 누가 지급하냐. 해결됐죠? 네. 꿀팁이죠. 네.
아, 예. 그래서 제 옷장에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걸려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걸려 있고, 최근에 요즘 이 브랜드에서 왜 강의가 안 들어오지 하면 그쪽 옷을 조금 더 사놔요. 기운을 끌어다니려고. 그래서 제가 KB의 강의, 다른 대기업은 다 강의가 되는데 왜 KB가 없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노란색을 막 샀어요. 그랬더니 KB에서 강의가 쫙 들어오면서 갑자기 또 어제 또 잘하고 나니까 연속으로 막 착착착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라 에너지가 그 정도로 기분을 잘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좀 열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나올 때 붉은색이라든지 노란색이라든지 오렌지색, 핑크색 중에서도 핫핑크 같은 거를 써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확 바뀌어요. 그날 막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나 쳐다보는 것 같고 왠지 그래서 막 푹 이렇게 가다가 또 갑자기 가슴을 쫙 펴고 걷게 된다든지. 우리가 놀러 가거나 소풍 갈 때 옷장에서 어떤 옷 꺼내요? 제일 밝고 예쁜 옷을 꺼내잖아요. 그래서 그 칼라 에너지 때문에 내가 더 기뻐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에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사람들 어떤 옷 입고 가요? 칙칙. 근데 여름 휴가 때는 막 꽃무늬 원피스도 남자들도 꽃무늬색 셔츠 사고 반바지 사고 이러잖아요. 그 기분이. 그래서 매일을 내가 그렇게 보내고 싶다면 현재 내가 필요한 에너지가 뭔지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너무 붕 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좀 절제가 필요하다. 아니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 아니면 나는 지금 빠샤 이 순간에 열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붉은색. 미래에 대한 희망이 좀 필요하다. 블루 계열. 그쵸? 그리고 남편이랑 좀 사이가 좋아지고 싶다. 빨강? 싸우지 말고 빨강. 더 열정적으로 된다는 거는 핑크색이 감정 회복에 도움이 되는 색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감정이 되게 뾰족뾰족 모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핑크색을 많이 보면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핑크색이 예전에 우리가 엄마가 시집 보낼 때 핑크색 연분홍 치마 입혀서 보내고 핑크색 이불 해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의 감정 회복이라든지 도파민의 호르몬의 그 분비를 촉진시켜줘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임신도 잘 되게 하고 부금술이 좋아지게 한다고 이제 그런 이불들을 엄마들이 해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 핑크라는 연한 핑크색의 컬러의 에너지를 잘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마사지샵 같은 경우에도 블루보다 핑크색이 훨씬 더 많죠. 산부인과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적 회복에 엄청나게 도움을 주는 색이라서 저도 핑크색 자주 접해요. 집에 많이 해놔요. 연결해서 제가 방금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 이런 모임들이 조금 자주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나갈 일이 생기는데 저는 제 컬러를 연보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 좀 밀고 있는데 좀 어떤 커뮤니티의 그런 리더 이런 그 커뮤니티의 색이 약간 그 노란 계열인 거예요. 그래서 노랑을 입고 갈까 연보라를 입고 갈까 하다가 그냥 제 색을 입고 갔는데 다른 분들은 다 노란 통일을 해서 다른 분들이 입은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에 갔을 때는 그 커뮤니티 색에 제가 조금 맞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도 이제 이분처럼 저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 색을 그냥 주장해서 가야 되는 게 좀 맞는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 본인의 성향이에요. 본인의 성향인데 제가 신사임당에 초대를 받았어요. 신사임당 채널에. 저는 무슨 색을 입고 왔을까요? 골드.